자, 오늘은 명절 음식 표고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표고전에 들어가는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주인공인 표고버섯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표고가 좀 가시 겉에가 좀 까만색으로 나오는 표고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이런 갈라진 표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까맣게 나온 표고를, 이게 종류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표고로 준비를 하시면 표고전이 훨씬 더 맛있고요. 요거는 이제 생표고죠. 불린 표고가 아니라 생표고라서 이게 좀 더 부드럽게 드시기는 좋고, 좀 불린 표고로 하실 때는 설탕에 좀 담갔다 쓰시는 게 훨씬 냄새를 조금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부 필요하고요. 속재료입니다. 두부는 아무 두부나 쓰시는데, 저는 지금 찌개용이 있어서 찌개용을 사용하는데, 찌개용보다는 부침용이 더 좋으세요. 이게 좀 수분이 많아서 질척할 수 있고요. 돼지고기 갈아놓은 거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섞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오늘 돼지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밀가루나 부침가루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처음에 재료를 준비하실 때는 표고에 들어가는 안에 속재료 양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양념을 좀 준비 한번 해볼게요. 자, 속재료 양념에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파, 그리고 마늘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파하고 마늘은 제가 다진 마늘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파, 마늘이 꼭 양념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양념장을 좀 먼저 만들고 우리는 속재료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장에는 오늘 대파가 필요하신데, 대파는 이 흰 부분을 이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얘도 약간 파란색이 섞였지만 흰 부분 뿌리 쪽을 이용하셔야 양념의 맛이 좀 더 잘 나고요. 이 안쪽으로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다질 때 훨씬 수월하시고, 이런 심지 부분을 안 넣으시는 게 맛이 좀 더 깔끔해요. 근데 아깝다 하신 분들은 그냥 다 섞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가 좀 곱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다질 수도 있고요. 이 전 부칠 때 번거로워 하시는 게 이렇게 다져서 요리하시는 거라서, 이 다진다는 거를 부담 갖지 마시고, 칼질이 느리다 하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밀어서, 정확하게 밀어서 썰어주시면 되고요. 항상 시선은 내 손에 가 있으면 됩니다. 칼을 잡고 있는 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재료를 잡아주는 손 있죠. 여기에 시선을 가시고, 다진다고 할 때는 손을 떼서 위에서 눌러서 총 10번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뭐 1번, 뭐 2번, 3번, 뭐 4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 정도 찹을 이렇게 곱게 넣어주면 금방 다져지니까, 이것도 약간의 공식이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공식대로 요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세요. 이제 마늘을 준비하는데, 마늘도 직접 다져도 되지만 마늘은 조금 매울 수 있어요, 전 드실 때. 그래서 마늘은 이렇게 좀 다진 마늘 사용하시고, 이 파보다 마늘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파 양이 한 큰술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반 큰술 넣겠습니다. 계량 스푼 없으시면 일반 밥 스푼으로는 하나 정도 넣으시면 되겠죠. 표고전 부치고 재료가 남았다 하시면 그대로 동그랑땡 하시면 되니까, 양념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자, 여기에 양념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후춧가루, 재료에다 양념을 직접 넣지 마시고 이렇게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서 섞어주세요. 그러는 게 훨씬 간이 빨리 배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간장보다는 소금이 좋으세요. 소금을 넣어야 이렇게 물이 안 생겨서 간도 잘 배고. 그래서 소금은 우리가 싱거울 수 있겠어요. 전이 간장을 찍어 먹긴 하지만, 이게 명절 음식에는 소금 간 좀 적당히 넣어야 돼요.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손으로 집었을 때 한 두세 번, 한 3번 내지 4번 정도의 양을 넣고요. 저는 표고버섯 5개 기준이지만 남는 양은 동그랑땡을 만들 거라서 이 정도면 표고 10개에서 15개의 양념이에요. 사실 남으면 저는 동그랑땡을 오늘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맛술을 오늘 사용할 건데, 이 맛술은요, 요거 대신 청주나 청아나 뭐 소주 넣으셔도 되는데, 맛술을 넣으시면 좀 더 음식이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잡아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단맛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조미된 술, 이걸 조미된 술이라고 하는데,
약간의 감칠맛이 들어가는 맛술을 사용하겠습니다. 맛술의 양은 반 큰술 정도. 얘도 액체이기 때문에 물이 생겨요. 소량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맛은 나왔지만 조금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설탕을 넣어주세요. 설탕은 만약에 우리가 꼬집이라고 얘기하면 손으로 이렇게 한번 집은 걸 한 꼬집이라고 그래요. 그럼 소금을 아까 이렇게 3번 넣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은 돼야 되니까 3번. 근데 설탕을 3번 넣으면 음식이 달아요. 한 번 정도 넣어서 돼지고기 부드러운 맛을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전 부치실 때 모든 전이 그렇지만 이 참기름을 넣으시는 게 좋으세요. 참기름을 넣으시는 게 향이 잘 나고 식었을 때 먹어도 굳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을 아주 소량만 넣습니다. 소량이니까 굳이 따지자면 요거 반 정도, 이렇게 해서 몇 밀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소량 이렇게 넣어줬고요. 이게 이제 양념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만두 속 재료를 만들거나 이런 두부와 고기가 섞이는 날은 요 양념을 좀 넣어가지고 칠해서 지지면 돼요. 동그랑땡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고기, 두부 뭐 이런 걸 넣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양념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표고버섯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까맣게 나오는 걸 준비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얘는 좀 말랐네요. 네, 슈퍼에서 좀 오래된 거 팔았나 봐요. 자, 기둥. 자, 이걸 기둥이라고 그래요. 기둥을 이렇게 손으로 따기도 좋고요. 보통 생생한 건 잘 안 떨어져요. 이 기둥이. 얘는 지금 바로 떨어지죠? 이게 조금 마트에서 날짜가 좀 지난 표고예요. 지났다고 변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 자체가, 이 표고 생긴 거 자체가 이런 표고예요. 쏙 떨어지죠? 자, 표고는 물에 씻는 거는 안 좋은데 안에 이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물질을 제가 여기 살짝만 보여드리면 톡톡톡톡톡톡 털어서 이물질만 털어주시고, 그래도 지저분한 것 같으면 젖은 면포나 행주로 턱탁탁탁 털어서 닦아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손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손질한 거를 저는 이렇게 한쪽에 올려놓으실 거고요. 이 안에다가 속재료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표고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들어갈 아이들을 다질 건데 이 기둥도 버리지 마시고 끝에 있는 딱딱한 부위만 살짝 버려주시고요. 이런 것도 육수 낼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저는 그냥 폐기할게요. 요거를 끝에만 이렇게 딱딱해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뿌리 쪽이라서. 자, 얘만 폐기를 해주고요. 자, 다질게요. 표고전이니까 표고 맛이 충분히 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표고의 겉에면은 그냥 드실 수 있도록 통째 쓰시고 이 기둥 쪽이 쫄깃해서 기둥 쪽을 이렇게 다져볼게요. 전이 조금 시간 걸리는 이유는 이 속재료 만들 때 조금 다져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밀가루 입히고 이게 좀 걸리죠. 사실 지지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명절에, 올해 명절에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추석에는 전을 꼭 올라가죠. 그래서 기본적인 표고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똘이 이렇게 다져주는 뭐 도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칼로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세요. 자, 얘를 이렇게 쓸어 주실 때는 마른 도마죠. 도마가 말라 있으니까 마른 도마에서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고 한번 내려주시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묻었다 하시는 거는 좀 정리를 해줄게요. 표고전이라고 해서 표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당근이나 아니면 양파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고추, 빨간 거 파란 거 같이 드시면 색감이 이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부재료가 섞이고요. 메인 고기하고 두부까지 들어가니까 속이 꽤 알찰 거예요. 자, 다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근부터 해볼게요. 다지실 때는 안 쓰는 재료는 치워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오늘 당근은 저는 많은 양을 쓰는 게 아니라서 이걸 다 다지기에는 조금 많고요. 양이 요 정도라고 표현하면 좀 어렵죠? 표고버섯 기둥에 다져놓은 양이 지금 2큰술 나왔어요. 그럼 얘도 2큰술 내지 1큰술이에요. 얘만 많다고 해서 맛있지 않아요, 음식은. 그래서 하나를 넣을 때는 걔만 넣지 말고 5개를 넣을 거면 5개가 골고루 양을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남는 양은 계란말이에 넣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다져가지고요, 야채를 말리는 게 제일 좋지만 말릴 시간 없으면 얼려놨다가 우리 계란말이나 계란찜에 넣으면 돼요. 그런 거 왜 마트에서 팔잖아요, 요새는.
뭐 홈쇼핑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건조된 뭐 채소 볼이라고 해서 요새 그런 거 많이 팔더라고요. 다음 고추죠. 고추는 이따 전도 부칠 거지만 기본적으로 칼칼한 맛을 위해서 고추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추 한번 넣어보실 텐데 고추 그냥 넣으면 귀찮죠? 이렇게 칼집을 좀 주세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칼집을 한번 이렇게 싹 넣어주시고요. 다지기 좋게. 하나를 다 넣기엔 조금 많네요. 그래서 저는 반씩만 넣으려고 해요. 이렇게 한번 그어주셨고요. 자, 다지시는데 착착착착착착착 밀어주실 때는 칼 어디? 밑으로, 제가 칼 밑둥인데 밑둥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요. 자, 반 정도만 넣을 건데 더 좋아하시는 거,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더 넣으시고요. 청양고추를 넣기도 합니다. 자, 얘는요, 씨를 굳이 털지 마시고요. 약간 곱게만 하셔서 그냥 들어갑니다. 고추전이 아니지만 얘가 씨가 너무 털어버리면 이게 또 물이 생겨요. 그래서 물 생기지 않는 게 오늘 요리의 포인트니까 물 생기지 않게 씨만 살짝 약간 털었으면 이렇게 속을 넣어주세요. 자, 요렇게만 해도 되지만 우리 양파 하나 더 있죠? 양파까지 넣어서 속을 푸짐하게 만들어 볼게요. 양파도 다지실 때 겉에 껍질이나 이런 거는 좀 날려주시고요. 저런 껍질을 육수에 쓰시면 돼요. 육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수에 쓰시면 돼요. 자, 양파도 다지실 때 우리가 쓸 만큼이니까 뭐 결대로 해서 이렇게 살짝 칼집 넣으셔서 내가 쓸 만큼만 칼집 넣으시고요. 반대로도 살짝 넣어주시고, 이게 기둥이 둘러붙어 있어요. 이게 칼집이 잘 나요. 전 기둥 잘려가지고 지금 떨어지네요. 자, 다집니다. 다지실 때는 또 마찬가지 내가 잡아주는 손에 시선을 두셔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속을 다져봅시다.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단점이 좀 달아요. 달고 물 생길 수 있어서 양파는 이 아이들에 비해서 양을 조금 반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만졌으니까 만진 김에 다 다져볼게요. 다 다졌는데 오늘 표고버섯과 동그랑땡을 만든다 해도 좀 양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양파나 이런 게 좀 너무 많으면 요거를 이렇게 덜어 놓으세요. 덜어 놓으셨다가 필요하실 때 계란말이를 하거나 다른 요리를 하실 때 요거를 그냥 섞어 쓰시면 되니까 대신 냉장고에 넣어 놓으실 때는 하루 이틀 안에 소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항상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뚜껑 덮어서 넣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고기 들어가야죠. 이대로만 하면 야채만 드시는 분들, 뭐 고기 자체를 안 드시는 분들은 야채전으로 해서 이렇게 드실 수 있고요. 자, 저희는 고기를 넣어야 되겠죠? 고기를 넣으실 때 특징은 다진 고기라서 특별히 막 곱게 다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치대주는 거는 좋기 때문에 치대기 위해서 핏물 한번 제거하시고요. 요대로. 지금 고기가 고기가 300g 좀 안 되세요. 300g 안 되면 저는 표고뿐만 아니라 동그랑땡도 한 10개에서 20개까지 나오는 양입니다. 자, 고기의 핏물을 빼기 위해서는 위아래에서 이렇게 한 번씩 꾹꾹꾹꾹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다진 생고기니까 이렇게 물이 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한참 놔두시면 좀 더 빠져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핏물이 너무 없어도 퍽퍽해서 맛이 없어요, 고기가. 그래서 적당히 빠졌으면 우리 재료하고 섞어주세요. 안 떨어지네요. 부드러운 맛을 위해서 이제 두부가 들어갑니다. 자, 두부는 저는 찌개용이라서 지금 굉장히 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빼고 올게요. 자, 두부는 이렇게 물이 많기 때문에 이건 찌개용이라 더 물이 많으세요. 그래서 물을 좀 제거하는데 그냥 제거해가지고는 안 빠지고 우리 오늘 고기에 비해서 3대1이라는 양이 좋으세요. 나머지는
찌개 끓일 때 저녁 반찬으로 뭐 찌개 또 하실 거면 찌개 끓이시고, 우리는 요 반모하면 또 묽어요. 그래서 거기서 4분의 1모가 가장 좋으세요. 고기 양보다 3분의 1 으깼을 때. 요 정도 넣으실 거고요. 이대로 넣으면 수분 때문에 다 부서집니다. 수분 제거를 위해서 또 키친타올이나 면보를 사용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없으신 경우는 이렇게 수분을 키친타올로만 꽉 한번 짜주세요. 자, 이렇게 두부까지 수분이 좀 어느 정도 빠졌으면 한번 눌러서요, 칼 등이나 날로 이렇게 으깨주세요. 찌개 두부는 우리가 간수 안에 이렇게 넣어놓은 두부기들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으깨도 처음에 뺐어도 수분이 계속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수분이 조금 걱정된다 하시면 한 번 더 짜줍니다. 이렇게 저는 싸놓게. 자, 한 번 더 키친타올을 쌌고요. 이건 좀 두껍게 쓰세요. 자, 어느 정도 됐으면 요거 한 큰술 이상 나오겠죠? 요 양을 싹 넣습니다. 자, 양념에 버무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 준비해놨던 우리 양념이세요. 요 양념장을 다 한 번에 넣지 마시고 양을 보면서 이 고기하고 얼마나 양이 되나 좀 섞어 보세요. 자, 처음에 두부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양념해 주시는 게 좋아요. 눌러서. 수저로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마시고 쭉쭉쭉쭉 눌러서. 자, 어느 정도 양념 된 것 같은데 고기 양이 저희가 좀 많았죠? 다 넣을게요. 동그랑땡 20개도 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섞여 주시는데, 이렇게만 섞으면 이제 고루 안 들어가요. 이때 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이용하실 때는 한 손만 쓰시고요. 보통 오른손을 많이 쓰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손으로 조물딱 조물딱 칠해준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요, 냉장고에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서 냉장고에 비닐봉지에 하셔서 넣어놨다가 요리에 사용하시면 돼요. 뭐 다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속이 맛있는 속이에요. 아까 밑간도 양념을 맛있게 했고 고기나 수분도 다 잘 뺐고 고추하고 버섯도 잘 섞였죠. 이거를 버섯전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묻었어요. 그러면 한 큰술씩 이렇게 손으로 뜨셔가지고 얘를 동글동글, 손에 비닐장갑 끼고 하셔도 되는데 비닐에 들러붙어요, 재료가. 그래서 안 묻히고 하시는 게 좋고요. 손을 저는 깨끗이 씻었어요. 씻고 하시면 되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맞춰서 도마에 이렇게 살살 올려놓으세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은 원형을, 구슬을 떼굴떼굴 굴르세요. 굴렀으면 누르세요. 세게 말고 살짝. 손바닥 눌렀으면 손가락 데려와서 이렇게 지름을 맞춰주시는데 대강 비슷하게 맞추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전을 온 식구 다 먹으려면 이거 붙이면 한 20개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표고전 거 남겼으니까. 20개 정도 돼지고기 양, 그리고 야채 양 제가 충분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손 씻고 표고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한 표고전이 있는데, 표고는 그냥 속을 채우면 쏙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고는 간을 좀 하고, 이게 그냥 무치면 맛이 없거든요. 간을 좀 해주고, 간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끼워줄 거예요. 밀가루 묻혀서. 표고전을 속 안에다 양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념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간장. 요거는 간장이고요. 표고가 밑간이 또 돼야 돼요. 강쌤의 포인트는 계속 밑간을 하는 거였어요. 밑간, 소량이니까 수저 반. 요거 계량 스푼으로 이렇게 반 정도, 2분의 1 티스푼이라고 얘기하지만 밥 스푼으로 3분의 1 정도 넣으시면 대강 맞습니다. 자, 참기름이고요. 참기름 아무거나 쓰시는데 기름이 좀 들어가면 버섯이 부드러워지세요. 참기름이랑 간장이랑 동량. 자, 설탕이고요. 설탕은 저는 흰 설탕을 많이 씁니다. 음식에는 흰 설탕을 좀 쓰시는 게 좋은데 꼭 다른 요리에 써야 되는 날은 흑설탕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 설탕의 차이점 제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를 간설참이라고 해서 밑간을 해주는 아이라 혹시 표고버섯이 아닌 새송이버섯 전을 하실 거면 마찬가지 이렇게 밑간하세요. 자, 밑간을 하실 때는 엉덩이를 먼저 묻혀주세요. 생표고래도 다 간이 충분히 빨아 먹습니다. 자, 엉덩이 묻었으면 바깥쪽도 비벼서 살살살살 버무려 주세요.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살살살살 설탕 녹으라고 이렇게 비벼 놓으세요. 할 때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배워 놓으시면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일자로 칼을 넣으시고요. 안쪽에 한번 사선으로 칼을 넣어서 이렇게 홈이 파지게 나오시면 돼요. 보이시죠? X다 생각하시고 하나 넣고 반대편 사선으로 당겨서 칼을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밑간을 하기 전에 하셔도 되고, 저는 아주 가볍게 한 밑간이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처음에 일자로 칼을 세우세요. 반만 넣고요. 사선으로 살짝 어슷하게 넣어서 이렇게 보이게 홈이 파졌고요. 자, 일자 그리고 사선 넣어주시고요. X자 나왔으면 거의 다 됐는데 이 모양보다는 하나 더 별표를 많이 하죠. 가운데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얇게 넣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을 넣어보면 만 있기 때문에 크게 막 질척거리지 않아요. 이게 물이 많으면 못 넣어요. 이게 수분을 빨아먹어서. 수분을 안 먹게 해서 이렇게 넣으신다는 거. 약간의 간만 입히시는 게 잘 나와요. 표고에 이제 밑간도 했고 칼집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밀가루로 옷을 입혀 주실 건데, 자, 밀가루 대신 보통 명절에 이제 부침가루 많이 쓰세요. 그래서 부침가루로 해도 상관없고, 밀가루, 집에 있는 그냥 밀가루 대신 중력분 쓰시는 게 좋고요. 근데 부침가루로 하면 좋은 점은 부침가루가 간이 좀 있어요. 얘는 다른 차이점은 없고 여기에 약간의 간이 있고 색깔이 그래서 약간 더 노릇스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이 들어가니까 좀 더 맛있다게 느껴요. 그래서 이 가루를 이용해서 우리는 오늘 부쳐볼게요. 자, 먼저 이 표고 안쪽에다 간 살짝 돼 있어요. 저는 요거 안쪽에다 이렇게 안쪽에다 밀가루나 부침가루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줘야 속이 잘 묻어요. 콕콕콕 떼주시면서. 그래서 번거로운 과정은 지금 칼집 넣는 게 좀 번거로웠으니까 굳이 칼집 안 넣으실 분들은 그냥 통째로 밑간만 살짝 했다 집어넣으시고요. 이 손이 한번 닦아주면 좋으세요. 이 밀가루가 묻으면 좀 살짝 떡지는 감이 있어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남겨놨던 이 속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대신 많이 넣으면 다 삐져 나오세요. 그래서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 밀어 넣어주세요. 이게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요. 살살살살 밀어 넣으셔야 잘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얘가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밀어 들어가게, 볼록하게 하지 마시고 안쪽으로 밀어 넣으셔서 이렇게 6개 만들어 볼게요. 해놓고 보면 굉장히 손님상이 꽉 차고 명절에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옷이 이제 마무리 옷이 필요한데, 아까 남은 우리 부침가루 발라주실 거고요. 절대 미리 붙이면 안 된다는 게 팁입니다. 자, 그리고 계란을 준비하시는데, 이 계란에서는요, 알끈이라는 게 있어요. 알끈. 그래서 알끈이 들어가면은 옷도 안 예쁘고 매끄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알끈을 제거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체에다 내리실 거예요. 자, 계란물을 이렇게 쫙 끊어주시고, 끊어주신 후에 제가 도마 위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체를 놓으시고요. 이 계란이 체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거 내려가는 동안 다른 거 프라이팬에 열을 올리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체가 좀 두껍네요. 두꺼워서 빨리 내려오는데 엉덩이를 이렇게 긁어주시면 잘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치제라는 그런 물을 안 섞어도 얘가 매끄럽고 노랗게 잘 나와요. 계란이 좀 더 노른자가 노란 애들은 색이 더 이쁘게 나와요. 자, 엉덩이까지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알끈이나 거품 같은 게 남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으시니까, 저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명절에 다 같이 드시는 거니까 딴 건 하지 마시고 꼭 체에다만 내려주세요. 자, 계란물이 됐으면 옷을 입히시는데, 제 영상의 포인트는 이 밀가루하고 계란을 절대 미리 묻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묻혀 놓으시고 좀 있다가 계란을 지지게 되면 옷이 두껍거나 다 벗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얘를 프라이팬 예열을 하고 이 옷을 입혀야 된다는 거.
전이란 밀가루와 이렇게 계란물을 묻히는 걸 또 전이라고 하죠. 자,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힐 때는요, 표고는 겉에 이 양념이 살짝 돼 있는 표고는 살짝 익혀도 맛있는데 고기가 센 고기잖아요. 얘를 익히기 위해서는 옷을 밀가루 묻히고, 자, 밀가루 묻히면은 그대로 하지 마시면 이렇게 떡이 지죠? 털어주세요. 파우더 털듯이 탁탁탁탁 이렇게 털어주시는 게 옷이 매끄럽게 잘 나오세요. 자, 털어줍니다. 자, 저는 이제 후라이팬을 바로 지질 거라서 지금 이렇게 6개 한꺼번에 들어가지만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럼 밀가루 절대 익히지 마세요. 자, 명절에는 요 전 하는 날 보통 뭐 한 2-3시간 잡잖아요. 그러니까 속재료예요. 이제 지지기 위해서 우리 후라이팬 얘한테 이제 열을 가해야 돼요. 자, 불을 켜시는데 자, 불은 중간불.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리지만 절대 약하게 하시면 너무 오래 걸리고 들러붙으세요. 그래서 중간불이 제일 좋으시고요. 식용유는 보통 이런 햇볕 식용유 쓰시는데 한 바퀴, 2바퀴라고 하죠. 한 바퀴가 제일 좋으세요. 전을 파는 전문집에서는 기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위아래 옷이 나오지만 집에서 기름을 그렇게 많이 했다가 너무 늦게 하세요. 그래서 한 바퀴 정도 기름을 넣으신 후에 살짝 온도를 조절하시는 거, 후라이팬 한번 굴리시는 거 좋죠. 그리고 3초만 기다리세요. 자, 3초가 기다렸습니다. 그럼 이제 옷이 들어가는데 기름이 이렇게 많으면 튀김이 되세요. 한번 살짝 닦아주세요. 이 키친타올을 버리지 마시고 익히면서 이걸 닦아주면서 하실 거예요. 자, 표고를 지지기 위해서 이제 중간불인데 이 상태에서 계란물 살짝 겉에 묻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계란물 살짝 올라갑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치직 소리가 좀 나야죠. 그런 다음에 줄이시는 거예요. 절대 처음부터 너무 약한 불로 하시면은 모양이 유지가 안 돼요. 모양 유지를 위해서는 항상 먼저 중간불 온도 올리신 후에 육즙 빠지지 않게 코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6개가 올라갔어요. 그럼 이때 불을 줄이시면 돼요. 약한 불로 불을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살짝 누르시는데 표고의 엉덩이가 붕 뜨지 않도록 손으로 지그시 눌러서 모양을 동그랗게 나올 수 있도록 눌러주세요. 손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뜨겁거나 무섭다 하시면 젓가락으로 살짝 누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가 익을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아까 준비해놨던 키친타올 있죠? 아까 기름 닦아줬잖아요. 이 키친타올로 겉에 묻은 밀가루나 지저분한 잔여물들을 이렇게 털어주세요. 이건 어차피 기름종이기 때문에 기름이 묻은 키친타올이잖아요. 그 식품에 닿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표고가 맛있게 익고 겉에가 반짝반짝 코팅이 돼서 불편한 덧가루가 남지 않도록 이렇게 털어주세요. 버섯이 물이 나와요. 익다 보면. 그래서 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익는 시간은 짧진 않고요. 표고 겉에가 지금 생표고를 데치지 않고 저는 바로 했기 때문에 익히는 시간 4-5분 정도는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고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럼 코팅이 됐어요. 이때 뒤집으시는 게 좋아요. 코팅이 됐으면 이때 뒤집으셔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약간 노릇노릇하지만 예쁜 색깔이 나올 수 있게 지져주세요. 제가 수업도 진행하지만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렇게 색이 나면 불합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집에서 드신 저는 고기가 생고기 돼지고기잖아요. 돼지고기는 이렇게 충분히 노릇노릇 나오게 색이 익어야 됩니다. 자, 지금 저는 겉에 간설참 밑간에 놓은 표고가 은은하게 좀 익으라고 엎어놨어요. 엎어서 이렇게 했지만 보기에는 익은 것 같지만 안 익었어요. 뭐 어떤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살짝 눌러볼게요. 살짝 누르시면은 물이 나오죠. 이렇게 물이 찍찍 나오죠. 물이 나오면 덜 익은 거예요. 그래서 물기가 없을 때까지 살짝 더 익힙니다. 밀가루 아까 준비한 6개 6원전 있죠? 요거 묻혀서 해볼게요.
자, 유건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밀가루가 익어야 돼요. 그래서 표고 묻힐 때, 표고 아까 밀가루 묻힐 때 같이 이렇게 버무려 주셔도 좋고, 땡에서 좋아하는 사람 있고, 표고전을 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 털어주죠. 우리 아까도 털었어요. 톡톡톡 털어서 들어가고. 온도가 좀 떨어졌으니까 다시 중간 불로 해서 살짝 온도 올려주시고요. 제가 불을 껐어요. 밀가루 입히는 동안. 자, 요때 제일 중요한 거 손으로 올리시는 게 좋은데 손으로 올려야만 이 동그랑땡이 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얘는 흐물흐물해서. 자, 온도 올랐으면 손으로 만져줄게요. 손을 깨끗이 닦으신 후에 계란물을 충분히 입혀주시고, 우리가 라텍스라는 장갑을 끼기도 해요. 요리하실 때. 근데 이렇게 한식 요리하실 때는 장갑을 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더 섬세하게 만져줄 수 있는 게 좀 감이 안 와요. 온도 체크도 안 되고, 온도 체크가 안 되겠죠. 장갑을 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양식 요리하시거나 이런 거 튀김하시거나 이렇게 조금 그런 상태에서만 장갑 끼시는 게 좋으세요. 자, 계란을 올렸습니다. 지지는 소리 났죠? 처음에 넣었죠? 불을 줄입니다. 이게 중요하세요. 절대 처음부터 약한 불로 하지 마시고 온도가 오른 다음에 낮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뒤집으실 때 요령은 손과 주걱을 이용해서 잡으세요. 어떻게? 차가운 쪽에 내 손을 대시고 바닥에 뒤집개를 이용해서, 나무 주걱을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뜨겁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주실 거고, 강쌤은 한 가지 더 요령을 보여드릴 건데 그 방법은 이제 아주 숙달되신 분들만 쓰시면 좋아요. 제가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는 생고기니까 좀 익을 수 있는 시간이 표고전보다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오늘 메뉴는 동그랑땡과 표고전이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고요. 아, 나는 좀 더 이쁘게 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밀가루 한번 묻히고, 손으로 하시는 게 좋지만 뜨거우니까 강쌤도 뜨거운 걸 싫어해요. 자, 계란물도 한번 묻히세요. 손으로 하시면 뭐 더 빨라요. 자, 하셨으면 이렇게 굴립니다. 나는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면을 한 번씩 더 굴려. 더 굴리고 더 굴리고. 계란줄 안 묻었으면 또 입혀서. 앞뒤가 익으면서 고정이 돼요. 이 고기가. 그래서 고기가 고정이 되면 이렇게 굴려주면서 모양을 꼭 공장에서 찍은 것처럼 좀 더 원형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꼭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도 한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불이 계속 익다 보면 고기가 육즙이 나오면서 까맣게 익어요. 이때 필요한 건 뭐? 또 휴지. 또 아까 요 키친타올 닦아준 거 있죠? 걔를 한번 닦아주세요. 슬슬슬슬. 그러면 새까맣게 익는 육즙이 이게 좀 더 깔끔하게 전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명절에, 이번 명절에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자, 이 정도 노릇노릇한 거, 나는 좀 더 연한 색깔이 좋으세요 하신 분들은 불을 좀 더 줄이시거나 조금 식혔다 다시 지져도 돼요. 얘는 금방 익을 것 같지만 의외로 돼지고기가 안 익어요. 그래서 눌러봤을 때 얘는 거의 익었네요. 수분이 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좀 더 익어야 돼요. 저는 거의 익었네요. 처음에 불이 좀 세가지고 색깔이 잘 나왔어요. 이 표고전은 금방 꺼냈지만 유건전을, 이 동그랑땡은 좀 더 오래 익어야 돼요. 그래서 뜸을 들인다고 하죠. 이렇게 살짝 놔두면 혹시 들리는 부분이 더 익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익었어요. 그래서 노릇노릇 좀 맛있게 구웠는데 색을 좀 연하게 하실 분들은 처음에 불을 좀 더 흐리게 연하게 올라가시면 돼요. 옆구리를 굴려주는 방법도 있었고 저는 그냥 붙이는 방법도 보여드렸고, 영상에서 좀 다양한 거를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붙였어요. 좀 더 많이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표고전과 유건전, 유건전이라고 하는 거는 동그랑땡을 옛날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동그랑땡과 표고전 완성했고요. 이번 명절에 추석이나 우리가 다른 설날에도 항상 활용할 수 있으니까 속재료 넣는 거 잊지 마시고, 옷 입힐 때 양념하는 거, 그리고 절대 밀가루를 너무 미리 붙이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